자, 오늘은 성공경영 10번째 경영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성과 관리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연말 되니까 제가 이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작동되고 살아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히브리서로 저 요즘 충현교회에서 한규삼 목사님한테 되게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지난주에 또 히브리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같이 연계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하는 기업 성공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9월 달에 우리가 성공 경영은 비즈니스 모델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면 이 모델을 우리의 크리스천 비즈니스 모델 창세기에 있는 30장 그죠? 야곱이 창조 비즈니스 했던 얼룩배기 이거 30장 가지고 같이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 모델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역량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그죠?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역량은 실행을 통해서 가치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를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경영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세분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또 경영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수익 모델이 뭔지 정확하게 잡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요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나세요? 1월 달에 우리가 뭐 했는지? CMBA와 함께하는 2024 성공경영 제가 한번 정리 보내고 나서 정리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었을 것 같아서 자료에는 없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제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올해 2024년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게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동역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야 아론과 훌. 동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죠? 멍에였잖아요. 멍에 같이 이렇게 매는 멍에.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얘기했어요. 경영은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누구였죠? 남한 장군, 그죠? 계집종에까지 다 될 수 있었던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되게 잘 돼야 되는 것, 조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 세 번째가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경영은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가 PDCA. 그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PDCA를 할 때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가 경영은 CEO의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 얘기, 발바닥으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 지경을 넓히는 거. 일곱 번째가 영업은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그죠? 프로블렘 솔빙이다.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사도행전에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때, 그죠? 구걸해 주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걷게 해줬던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게 해준 거. 그래서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여덟 번째가 우리 제일 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탁월함. 그죠? 다니엘을 가지고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했던 엑셀런스 탁월함. 우리 탁월함을 추구하자. 그죠? 완벽을 추구하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덟 번째 했고 아홉 번째가 좀 전에 했던 경영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혁신. 여러분들이 모델을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되는 경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에서 또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마지막 열 번째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12가지니까 오늘 할 게 이제 성과 관리를 통해 작동되고 살아있게 하자. 요거를 이게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해보면 좋겠다. 자, 히브리서를 가지고 하는데 성공이 열 번째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좀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를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는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서는 2장 1절에 보면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표류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흘러가지 않도록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힘들거나 하면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으면
우리 제일 잘 아는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나오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갈 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인데 모델이더라고요. 모델링. 그 많은 사람들이 너네 표류할 때 모델을 보게 해주는, 이 사람들이 모델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참 제가 예전에 20 몇 년 전에 집사 될 때 이 말씀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첫 번째가 좌우의 날선 검이었어요. 양날을 가지고 있다. 날선 검, 양날, 양쪽을 다 우리가 쓰는 칼들은 보통 한 칼이지만 싸움을 하는 칼은 양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날에 대해서, 저는 이 양날을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양날이 우리는 한 발은 그죠? 교회, 한 발은 하나님한테,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 잘해야 되는, 저는 양날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부분과 세상의 지혜가 조금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영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세상의 지혜도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가 혼과 영을 여기서 봤어요. 제가 혼과 영. 혼과 영을 봤는데, 혼과 영이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반영하고 또 영은 내적인 신앙생활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게 제가 은혜를 받았고, 혼과 영, 외적인 일상생활을 우리가 반영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또 사업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그들의 외적인 일상생활과 깊은 신앙을 다루는 것. 세 번째가 관절과 골수였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컨퍼런스 하는데, 이분은 이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구분이 하신 얘기인데,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관절은 보이는데 골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말씀이 날선 검이 가지고 있어서 관장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과 관리, 결국에 경영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과잖아요. 우리가 아웃풋을 내는 거 성과가, 그런데 자꾸 성과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세웠고 매번 세우는데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성과 관리는 작동돼야 되고, 오늘 작동되고 일주일 작동되고 계속 작동되고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 결국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과 관리만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마케팅도 번역이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또 우리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마케팅 용어 중에 또 하나가 포지셔닝, 이런 단어들처럼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제가 경영학을 가르치지만 굉장히 관리라는 말도 쓰이고 경영이라는 말도 쓰이고, 피터 드러커도 시스템이라고 똑같아요. 시스템도 어려운 단어잖아요. 시스템도. 피터 드러커도, 이 자료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얘기죠. 제가 참 매니지먼트가 뭐라고 설명하기,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직원을 관리한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최고 경영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의미도 아니다. 보스의 의미도 아니다. 그럼 뭐냐? 매니지먼트의 정의는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도구고 기능이고 기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매니지먼트는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도구고 기능이고 기관이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경영은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야 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한마디로 우리가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도구, 기능, 기관으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첫 스텝은 뭘까? 매니지먼트의 첫 스텝은 저는 세 가지로 잡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죠?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 뭐 ERP라고 하는 걸로 다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스텝은 세 가지. 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건지.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 목적이 뭐예요? 그럼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는데 너 학교에 왜 왔니?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하러 왔어요와 돈 벌러 왔어요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돈을 벌겠다는 얘기. 그건 목적은 아니고 무엇을 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목표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룰 거냐. 무엇을 이룰 거냐가 비전이고 10년이 있고 5년이 있고 3년이 있고 1년이 있고 여러분들 2024년 시작할 때 1년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뭐죠? 월 분기 목표 세웠고 반기 목표 세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목표를 세웠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측정이에요. 측정.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와 측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계를 할 때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진짜 매니지먼트의 첫 스텝이다. 여러분들이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목표는 바뀔 수 있어요. 계속 달성되면 또 바뀌고, 미달하면 또 바뀌는데 이게 살아있는 목표가 돼야 되는데, 1년 먼저 세워놨는데 우리는 이 목표가 지금 50%밖에 안 됐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년에 또 계속 살아서 작동됐고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목표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제 얘기가 아니고 피터 드러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으로 배운 은사님인데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측정 결국에 목표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 오늘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 참 어렵거든요. 이제 또 내년이에요. 지금까지 경영과 그래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되고 기업은 측정이 돼야 되고 성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경영은 저는 우린 자동차, 여러분도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거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 그래서 오늘도 운전하고 왔는데 대시보드만 딱 보면 갑자기 불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차에. 아,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측정이 안 되니까 뭐 TPMS가 딱 들어왔어.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불안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쓸 수 있잖아요. 뭐 갓길에 세우면 되고 뭐 어차피. 그런데 이 계기판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경영할 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정해진 도로 신호등이 있고 이제는 쓰세요. 정부가 쓰세요. 누가 쓰세요. 가세요.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런 경영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4차 산업시대. 이제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지난번에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이재용 회장 삼성과 현대와 도요타가 다 만나서 생태계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우리의 경영은 저는 항로도 없는 비행기를 가지고 불확실하게 내가 지금 가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가다가 쓸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얘기하는데 비행기는 가다가 쓸 수도 없어요. 어차피 돌려도 한참 세게 돌아요. 여러분들이 길 한번 잘못 들으면 항로를 잘못 들으면 엄청 오래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그래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계기판이 한 12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근데 이게 안 보여. 깜깜이 경영 이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차들도 좋아져서 연료가 3분의 1 남았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가는 속도로 100km 갈 수 있어요. 온도가 몇 도예요. 이 정도는 다 이제 알려주지만 그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측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경영은 이 계기판을 다 보고 이 계기판이 주는 거를 스코어 카드로 만들고 대시보드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영이
리얼타임 즉시에 왜 이렇게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CEO들이니까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조금만 늦으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기판도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되게 재밌는 거 하나가, 비행기는 목적이 뭐죠?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스타트업을 못해요.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계속 비행기가 계류장만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LCC 비행기 같은 거 타면 계속 계류장에 묶여 있잖아요. 빙빙 돌기만 하고. 참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저는 스타트업 됐으면 되게 좋겠다, 내년부터는. 근데 이게 자꾸 스타트업이 늦어져서 땅을 빙빙빙빙 돌고 있으면 비행기가 아니고 덩치 큰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륙할 수 있는 속도, 그라운드 속도, 제가 몇 킬로에서 뜨지? 하는 걸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비행기 탈 때 한 280, 90, 300 되니까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오늘 갖고 성공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 관리도 그렇고 이게 BMS 중에서 성과 관리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 10번째 성과 관리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우리는 이쪽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만 가지고 있어요. 생산 부분, 영업 부분, 경영 지원 부분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 위에 중요한 게 스트래티직 플래닝이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우리가 조그만 기업을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거버넌스예요.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구조가 있잖아요. 지배구조는. 그죠? 대주주이면서 주죠? 대주주, 오너. 이게 첫 번째 이사회. 그게 우리가 얘기한 주주총회가 있고, 두 번째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사내이사도 사회이사 있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하는 경영층인데, 이 지배구조는 결국에 뭐 하려고 있냐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죠.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그 밑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생산 영업 지원을 아무리 오퍼레이션 잘하고 의사결정을 이 데이터는 잘 보내주지만 의사결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결정, 옳은 결정을 못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네 번째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예요. 성과 관리. 이 각각이 일어나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까? 이게 오늘의 요 부분 네 번째 겁니다. 제가 BMS를 한 학기에 강의하는 것 중에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성과 관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일을 하기 전에 시작.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것과 성과가 목표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반드시 사전에 설정한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죠? 요거죠. 한 단원씩 잘라보면 일이에요. 성과 관리는 우리는 일을 하러 회사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다 웍이죠. 일을 하기 전에 기대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성과 목표로 구체적으로, 이 일의 기준이 뭐고 이거의 아웃풋 목표가 뭔 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반드시 사전에 설정한 성과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과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거죠. 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 상상해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날선 검. 그죠? 날선 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려져야 되잖아요. 검이 진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날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동역에 되면 이미지가 제가 뭐 얘기해 드렸죠? 멍에. 멍에가 둘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아론과 여호수아와 그저 모세, 아론과 훌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이런 것처럼 그려져야 되는 건데, 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BMS 성과관리 체계의 운영은 크게는 세 단락이에요. 4월 달에 했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체크하고,
플랜도 체크죠. 플랜드 C, 플랜드 체크.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영이 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좀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첫 번째 아까 목적에 대한 부분이 미션, 핵심 가치, 비전이죠. 미션, 핵심 가치, 비전이죠.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왜 하지? 나는 이 사업을 왜 하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엇을 할 거야? 크리스찬 CEO로서. 이 미션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미션이 없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어. 있어도 그냥 액자 속에 들어가 있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작동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가치로 일할 거냐. 그게 코어 밸류잖아요. 핵심 가치.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교부생명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4번째 강의할 때인가 교부생명. 그 다음 3번째가 비전이야. 그러니까 미션과 가치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도 미션과 가치는 안 변하는데 비전은 목표가 달성되면 변할 수 있죠. 목표가 달성되면 연마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비전은 목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전략,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전략이죠. 목적과 끝이 있고 범위가 있고 그래서 전략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쟁 계획인데 우리가 그 전략은 여러 가지 장군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전략이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시작. 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그죠. 전략은 여러 사람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전 MBA에서 제가 전략은 뭐라고 강의를 했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 여러분들의 리스크, 경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가 여러분들의 경영에서의 실전이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지만 실제로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미션, 비전, 미션 핵심같이 비전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성과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KPI, 성과 핵심 지표를 정해야 돼. 이게 정해돼야 핵심 성과 지표가 정해져야 그 목표치를 세우고 핵심 활동에 들어가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 확인, 평가, 피드백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 핵심 지표 오늘 강의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 확인하고 성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겠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매월, 매주 성과 목표에 대한 걸 하고 성과 핵심 지표를 하는 요 부분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과 목표의 구체 이미지를 도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공 경영의 두 번째는 오늘 성과 목표 구체 이미지. 성과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성과 목표는 전략이 실행된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아,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장재석 회장님한테 목표가 올해 100억이야. 목표가 100억. 100억이면 숫자로 100억 감이 오세요? 저는 100억이면 내가 질문을 해요. CEO들한테. 어떤 모습이에요, 회사가? 100억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장재석 회장님? 우리 회장님. 1000만 원도 못 받는데. 아, 이거 1000만 원 아니니까 100억 해야지. 앞으로. 100억 하면 어떤 모습일까, 회사가? 답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100억이면 이런 거. 물건은 의자 몇 개 팔아야 돼요. 이런 거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옷을 하면 10억 하면 옷, 우리 회장님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1억 하면 옷 이번에 만드는 걸로 1000벌, 2000벌 이런 식으로 딱 구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10억이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내가 만드는 아웃풋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살아서 작동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내가 매출, 이번 달에 내가 10개, 이번에 매출이 이번 달에 1억이야. 그럼 1억이 되려면 내가 뭐를 어떻게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고 그 모습이 그려져야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일하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주고. 그죠? 우리 덴탈 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달에 내가 50개의 치과의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매출이
그죠? 이번 달에 매출이 6천만 원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투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비. 전략이 실행된 바람직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놔야 그게 내 걸로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1조? 제가 1조 하는 회사를 컨설팅하고 있는데 1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1조를. 그냥 숫자성으로 봉이 몇 개. 이게 안 그려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죠? 이 매출을 했을 때 내가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원자료도 분비하고 이걸 해는 활동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투비, 전략이 실행된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직한 모습과 현상과의 갭을 메꾸려고 계속 경영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바람직한 모습과 현상과의 갭을 메꾸는 게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상적이 아니고 성과 수준을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이미지네이션 해야 돼. 이미지화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성과 목표는 다 인과관계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직한 모습과 현상과 갭. 이해되셨어요? 성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구체화시켜. 이번 달에 11월 달에 목표를 세울 때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내일 10월 달. 그죠? 이제 11월 달에 목표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매출과 이익에. 그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성과 목표를 세우면 KPI. 따라합시다. KPI.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예요. 전략 지표라고도 하지만 핵심 성과 지표예요. 목표에 대한 정량화를 하는 지표고요. KPI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에 맞게 설정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모니터링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예요. KPI가 정확히 정해요. 이런 거죠. 자, 매출을 잡았어요. 매출을 잡았는데 매출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회사마다 다 다르죠. 초반에 하는 회사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매출을 이번 달에 1억을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수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수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KPI가 수주 성공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방문했는데 10명 중에 몇 개가 설명하냐. 또 하나는 어떤 회사는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인식시켜야 돼. 그럼 뭘 잡아야 되죠? 마케팅 인지율 이런 걸 잡아야 되겠죠. 또 영업을 하려면 영업하는 사람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매출을 1억을 하려면 그동안에 수주 영업할 때 몇 명 만났어요? 몇 명 만났어요? 거의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활동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수주하려면 내가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263번 정도는 만나야 됩니다. 그쵸, 263번. 그쵸, 263번. 그러니까 만남 횟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263명. 근데 263명을 만나서 매출이 몇 번 일어나죠? 그죠? 한 10개 일어나면 몇 번 만나야 돼요?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 기업은 이런 거예요. 자, 10명 만나면 1명이 계약해줘. 그럼 여러분들 베스트플레이 탁월하면 몇 명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3배라고 그랬잖아요. 30명 만나면 3명 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몇 번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탁월함 10배. 100명을 만나면 1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목표예요. 만남 횟수, 방문 횟수, 고객 접촉 횟수 이런 것들이 KPI예요. 그러면 이 KPI는 뭐가 좋아질까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일하는 방향. KPI가 명확하면 직원들한테 방향을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일해. 이게 KPI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냥 뭐만 얘기하자. 야, 이번 달에 매출 1억이야. 그럼 가가지고 매출을 해왔어요. 뭐 가지고 해왔는지 몰라. 그럼 되게 좋아해. 그럼 그 직원은 매일 그냥 잘하는 데만 가서 매출해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삼성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면 영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매출 누르니까 이번 달에 미리 땡겨줘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해봐야 먼저 먹은 거야. 조삼모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주는 건데 또 하나는 진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10명을 만났는데 7명밖에 못 만났구나. 근데 7명 중에서 매출이 3명이 일어났네. 이게 KPI의 방문 횟수, 방문율. 그래서 KPI를 진짜 잘 정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KPI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것만 있어. 기업에는 지금까지 매출, 영업 이런 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회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중견 회사도 있고 조그만 회사도 있고. 그래서 KPI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해야 돼요. 개발. 여러분들이 KPI를 개발해 줄 때 회사의 활동이 정확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KPI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표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표는 그죠? 지표 개발을 해야 돼요. 그죠? 방문 횟수 또는 방문율, 그 성공률, 구체적 액션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액션으로 정해줄 때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성과는 지표를 관리는 무조건 관리가 뭐 너 몇 점 맞았네가 아니고 관리 왜 하죠? 시험 왜 보죠? 네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수학이 문제구나. 영어가 문제구나. 영어 중에서도 너가 문법의 문제구나. 어휘력의 문제구나. 이거죠. 그래서 지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해됐어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 가능할 때 지표는 명확한 정의, 정보의 적시성, 신뢰성 입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명확하고 적시 있고 신뢰 있고 그죠? 입증 가능하고 연관성 있고 원인성, 비교 가능성까지 이렇게 핵심 지표를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해나갈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리면 되잖아요. 지표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 개발을 하는데 CEO들이 역량을 좀 쏟아야 회사가 움직이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성과평가하면 피드백 프로세스를 잘 지키는 거죠. 성과는 확인해야 돼요. 성과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리얼타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 깜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만 확인하죠? 매출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매출만. 그게 선행지표. KPI는 전략에 대한 선행지표예요. 매출에 방문하고 그 고객을 얼마나 만났는가가 그 다음에 성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과평가를 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과평가는 피드백. 피드백을 왜 하죠? 그냥 성적 평가하면 피드백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딱 넘겨주고 너 80점이야, 너 70점이야. 그런데 앉혀놓고 네가 왜 70점 맞았냐면 틀린 건 이거고 모르는 건 이거네.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애들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CEO가 앉혀놓고 진짜 중요한 게 평가에서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너가 왜 그랬지?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성과평가할 때 너 왜 못했어? 그러면 월말 되면 직원들이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죠. 왜? 달성한 애는 열심히 들어오는데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달성한 사람이 많을까요?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팁 하나 주면 못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생활을 많이 하죠? 달성한 사람. 근데 거기는 빨리 가. 못한 사람은 오래 얘기하죠. 못한 얘기가 뭐야 막 그래가지고 얘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가서 아유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 근데 못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되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래야 이 친구가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아까 얘기한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해주고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들의 마음 첫 번째가 이번에 내줄이 미달인데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니? 너 되게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래야 이 친구가 마음이 나와서 이거가 안 됐어요. 저게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주는 역할. 그게 CEO예요. 매월, 매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죠. 방문 횟수 같은 건 매주 몇 명 방문했는데 왜 못했지? 뭐 때문에 못했지? 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자주. 특히 더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피드백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걔가 성공 체험할 때 그 친구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자, 성과 관리예요. 성과 관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과 관리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과 관리, 성과 목표가 그려져야 된다. 투비 모습으로. 그죠? 100억이 아니고 100억이 됐을 때 우리 하는 비즈니스의 가치가 어떻게 내가 성과가 될 때
자, 그래서 우리 우리 회사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는 어떤 성과관리 시스템이 뭐지? 뭘로 하지 않은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하게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성과 목표가 살아서 작동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 성공 요인을 한번 다 같이 나눠보는 이 두 가지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눔 주제를 나누고 또 이어서 제가 또 마지막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잠깐 간단하게 김행수 대표님께서는 자체적으로 ERP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과 관리를 체크하는데요. 먼저 다른 것보다 매 20군데 정도를 매월 견적서 제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해서 또 하루에 5개 업체를 방문하고 또 한 달에 통상 100군데를 방문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뭐 40% 정도의 그런 수주의 결과가 이렇게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서 성과에 또 힘을 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일러 제품을 하는데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부품만 하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영업하기가 되게 제한적이고 종속적인 영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받는 업체가 수주를 이렇게 받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부품을 공급하는 거라서 영업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또 공급받는 업체도 많지 않아서 좀 약간 아까 장재석 대표님이 이 제한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부품에도 우리 특허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경영이 수평 유지는 되지만 성장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셨고, 우리 장재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김맹수 대표님 같이 매월 뭐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PPT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또 견적서 제출하고 또 그 결과로 해서 뭐 브랜드로다 가격을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결정되는데 거기에서 뭐 업체 선정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재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서 영업해서 뭐 성공하는 요인이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 게 가장 어려워서 지금 그랬는데요. 하루에 3번 하고 한 달에 4개의 결과물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매일 저한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체적으로 안에서 또 일에 얽매고 그러니까 매일 그걸 뭐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처음에는 잘 그거를 매일 관리하면서 나가다가 또 한 번 넘어지면 끝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세워놓고 나가면은 결과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나가면 또 많은 거래처들이 또 저에게 성과로 또 이어짐을 묻는데 다른 것보다 좀 담대함으로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웅 대표님께서 나눠주셨던 부분 중에
그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넘어가는 세상.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경영했고 오늘부터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경영은 어떻게든 해왔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모습의 경영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어떤 사회 형태 변화를 잘 따라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전재영 대표님께서 실제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되게 허술해 보이고 얼렁뚱땅해 보이시는데 매달 직원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총수가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새로 함께 참석하게 된 여의도 YG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하늘 대표인데요. 윤하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젊고 스마트합니다. 실제로 그런 세부 지표들을 다 만들어 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영업에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콜백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이 잘 안 됐었고 힘들었어서 이제 우리 조직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과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열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굉장히 거룩하시게 성과 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고 저는 오늘 돌아가면은 당장 투비부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23년도 매출 목표를 갖다가 저희 사무실 벽에다가 72억이라고 딱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 72억이 뭘 해서 뭐가 10억이고 뭐가 몇 억이고 이런 게 전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고 허황된 것들만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8월 정도 돼가지고 벽에 있던 거 슬그머니 뗐어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올해는 사실 경영 목표도 세우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하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Y, 제가 여의도 Y에 2005년도에 제가 회장을 했는데 여의도 Y에 제가 여의도 Y 출신이거든요. 강서 좋네요. 후배님이 오셨네.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성공 경영 중에 10번째 성과 관리 하는 거에 아까 이런 거죠. 결국에 성과 관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는 역할은 우리 CEO들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가 결국에 제가 본 것 중에 세 번째가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그러면 제가 질문을 경영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 그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때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오늘 요즘 회장님이 더 좋으세요? 그때 믿음 초대교회 믿음이 더 좋으세요? 초대교회가 믿음은 더 좋겠죠. 초대교회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보고 가까웠잖아요. 저는 지금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서 만약에 믿음이 나빠졌으면 지금같이 전 세계의 40%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믿었을까요? 경영도 저 똑같아요. 19세기, 20세기에 산업혁명이 났을 때 경영이 더 잘했을까요? 지금이 경영을 더 잘할까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몇백 배 더 잘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영 더 잘하세요. 지금 더 잘하는 분들이 많고 더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을 때 제가 자꾸 나누라고 하는 것들이 모델을 봐야 돼요. 경영을 잘하는 모델을 보고 그 이론도 배우고 하늘의 지혜도 있고 아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대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까 또 여의도 와이 가지고 회장님이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피드백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두 번째에서 배운 거잖아요. 경영은 사람 중심이다 할 때 뭘 배웠죠? 모든 직원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야. 그걸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성과 관리할 때는 일로서 챌린지 하는 거야 라는 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분리했는데 우리 크리스찬 CEO들은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걸. 내가 너 되게 사랑하거든. 근데 여기는 일하러 왔잖아. 지금부터는 내가 일로만 챌린지 하는 거야. 그리고 피드백할 때 내가 널 뭘 도와줘야 될까? 이걸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성과에 대한 공유는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 성과의 아웃풋을 자꾸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뭘 통해서 성과가 달성됐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김명수 회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45% 정도의 수주 성공률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시간을 쪼개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영업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영업이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는 시대는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과 온오프를 병행해서 진짜 일을 안에서 하는 일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쉽게 하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접점해서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성공시키게 할까?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오프가 같이 갈 수 있는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마케팅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인지한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바꾸는 활동. 진짜 가격이 중요하면 가격에 뭐가 요소인지, 가격을 더 초월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 오늘 마무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성과가 관리를 하는 게 움직이게 하는 거다. 관리는 성적표 보는 거 아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1월 달 성공용 10번째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달에 우리가 표류하는 신앙, 또 표류하는 경영이 되지 않도록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활력이 있고 원동력이 있다는 말씀, 좌우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업에서 저희는 성과를 내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과가 우리가 자꾸 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리게 해주시고, 이 성과를 통해서 회사가 무엇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객에게 무엇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목적과 목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의 연료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MBA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 MBA를 통해서 하나님, 이 우리의 기업이 엔진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몸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활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